암 통증은 참는 것도 아니고 약만 계속 늘리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빨리 암 통증을 제대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중재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늦기 전에 조기에 이런 중재적 치료를 병행해서 환자분들의 통증을 줄이고 불필요한 약물 부담 그리고 부작용을 낮추고 면역력을 올려서 남은 시간 암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환자분들의 삶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통증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캐치한 닥터 통계한의 한경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암 환자들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통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특히 암 환자들의 통증을 치료할 때는 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암 환자 여러분들은 통증으로 인해서 괴롭더라도 암과 싸워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은 뒷전이죠. 암세포 하나라도 더 죽이는 게 목표가 되고 아픈 거를 제대로 이제 표현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께서 만약에 통증을 느낀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암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프면 진통제를 조금 더 먹으면 낫겠지. 내가 암이니까 통증은 어차피 따라오는 거고 진통제를 많이 먹고 버티면 암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암이 좋아지고 나면 통증도 좋아지겠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 통증은 드문 문제가 아닌데요. 2023년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암 환자의 약 45%가 통증을 경험하고 약 30% 정도는 심한 통증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의 약 55% 그리고 진행성 전이성 말기암 환자에서는 거의 3분의 2가 통증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암 통증은 약물 치료로 조절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는 강한 진통제를 복용해도 괴로움을 겪으시고 또 최근 보고된 논문에 의하면 암 환자의 약 10 내지 20% 분들께서는 강한 진통제 혹은 보조 진통제를 사용해도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통증이 왔을 때 아프면 이제 진통제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졸리고 어지럽고 변비가 오고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 암 통증은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고 혹은 말기암 환자니까 겪는 그런 고통이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데요. 실제로 이제 암을 다 잘 치료를 받고 생존한 환우분들, 암 생존자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는데 실제 암에서 이겨낸 그 암 생존자 분들께서도 오롯이 만성적인 통증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한 41%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암 통증은 말기암 환자에서만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암 치료 중에도 생기고 치료가 끝난 뒤 생존자에게도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암 치료의 성공은 꼭 암세포를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통증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져야 암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암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통증은 단순히 아프다 하는 증상이 아닙니다. 암 환자의 삶의 질, 그리고 체력, 면역 상태, 그리고 치료를 지속해야 되는 능력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으로 통증이 심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은 진통제를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거고 암 주치의들이 진통제를 충분하게 아마 처방할 겁니다. 맞습니다. 암 통증 치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진통제입니다. 특히 통증이 심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직접 초기부터 투여하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치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전 세계 전문가들이 따르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통증에 대해서는 WHO 가이드라인부터 미국의 NCCN, 유럽의 ESMO 가이드라인들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요.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NCCN이나 ESMO 가이드라인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 평가를 정확히 하는 것, 그래서 보조 진통제나 비약물 치료, 그리고 중재적 치료, 신경 차단술 혹은 신경 파괴술, 용해술이라고 하고요. 척추체 성형술, 척추강의 약물 주입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치료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WHO의 암 통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약물 치료에 대한 그런 지침은 1986년도에 제정이 돼서 1996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통제를 약한 것부터 한 단계씩 올려서
투여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점차 의학이 발달하면서 통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그런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통증이 극심해지면 극심한 것이 지속되면 만성화될 수 있다는 통증의 그런 신경 성형론 이론까지 나오게 되면서 2018년도 이후부터는 이러한 3단계의 단계별로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강도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비마약성 진통제 혹은 마약성 진통제, 보조 진통제를 적절히 선택해서 병행해라 라고 병합해서 사용하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등도 이상의 암통증 환자에서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 단계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고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암통증 환자들이 통증을 힘들어 하실 때 쉽게 암 주치의들께서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적극적으로 쓰시고 있고 특히 그래서 통증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의 원인이나 통증의 성격과 무관하게 강한 마약성 진통제만 용량을 지속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통증이 다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실제 우리의 현실이죠. 이런 강한 마약성 진통제들은 천장 효과가 없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 진통 효과를 주는 데 있어서 최대 용량에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그런 천장 효과가 없어서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고용량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용량의 조절은 효과가 없으면 계속 증량하는 거예요. 계속 증량을 하는 거. 그리고 부작용을 평가하는 거. 그래서 효과와 부작용 사이에서 최종 용량을 찾는 건데 환자가 아프다 한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계속 용량을 증량하는 거죠. 얼마까지 써라라는 최대 용량의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용량을 증량하게 됩니다. 그렇게 증량을 했다고 해서 통증 조절이 되면 좋은데 조절은 되지 않고 부작용이 늘어나게 되는 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은 흔히 아시는 어지럽고 졸리고 훌렁거리고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선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변비입니다. 변비가 있고 또 아주 많이 용량이 올라가다 보면 호흡 억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 암 환자나 전신 상태가 약한 그런 환자에서는 통증은 줄었는데 하루 종일 멍하고 걷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깨어있는 상황이 아닌 이렇게 졸고 있는 상태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생존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으로는 마약성 진통제 유도 통과 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는 거 그리고 면역세포 기능이 약화되는 거 이러한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암통증이 심하다고 할 때 계속 무조건 마약성 진통제만 늘리는 것이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줄고 부작용이 견딜만 하다면 증량 또는 유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계속되고 부작용만 늘어난다면 단순히 마약성 진통제를 증량하는 것이 치료가 될 수는 없고 다른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전략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들은 암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되고 통증의 원인과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른 치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최근 그 암 통증 가이드라인에서도 암 통증 환자의 치료 방향을 마약성 진통제를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평가하고 약물 치료와 중재적 통증 치료를 조합해서 환자의 기능과 삶의 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이나 복부장기에 있는 암의 경우에는 복통이나 옆구리, 등 통증이 심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복강신경종 차단술이나 내장신경 차단술을 조기에 실시했을 때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통증 환자의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통증 점수를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환자가 견딜 수 있고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찾느냐가 됩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